제9장 인도의 고대 도시 모헨조다로. 무역은 물길을 따라서. 이집트인들은 나일 강가에 터전을 잡고 살았어. 아시리아인과 바빌로니아인들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가에 자리를 잡았지. 그런데 고대 사람들은 왜 강 근처에 살고 싶어 했을까? 강과 가까이 살면 마실 물이나 농작물에 사용할 물을 충분히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야. 그러나 고대 도시들이 강 가까이에 세워진 또 다른 이유가 있단다. 네가 우르 아래쪽의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살고 있다고 가정해봐.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나왔던 데라처럼 네가 상인이라고 생각해봐. 너의 올해 밀 수확은 풍년이었지. 그런데 아시리아의 밀은 홍수에 모두 휩쓸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어. 아시리아 사람들이 밀을 사려면 우르 사람들보다 2배는 더 내야 할 거야. 우르에는 밀이 있지만 아시리아에는 밀이 없기 때문이지. 그래서 넌 아시리아 북쪽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그곳에서 밀을 팔아야겠다고 생각했지. 그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그러면 우르에서 아시리아까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당시에는 차나 트럭 따위는 없었어. 무거운 밀을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걸어갈 수도 없는 일이야. 네가 아시리아까지 가려고 한다면 소 달구지를 이용해야 할 거야. 그런데 달구지의 바퀴는 나무로 만들어졌어. 아직 고무가 발명되기 전이었으니까. 나무로 만든 바퀴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겠니? 우르에서 아시리아로 가는 도중 중간중간 멈춰서 고치면서 가면 될까? 또 소가 얼마나 빨리 걸어갈 수 있을까? 소의 걸음 속도에 맞춰 아시리아까지 걸어간다면 과연 얼마나 걸릴까? 잠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대해 생각해보자. 이 지역의 땅은 모래나 바위 천지야. 길을 포장하는 불도저나 도로 포장 기계는 물론 상상할 수도 없는 때였고, 아시리아로 가는 도중 모래길도 만나겠지? 모래 위를 걷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니? 바닷가 모래밭에 가본 적 있지? 발이 모래 속으로 푹푹 빠지잖아. 남은 바퀴를 달고 무거운 짐을 실은 달구지를 끌고 그런 모래길을 어떻게 갈 수 있겠어? 바퀴가 모래 속에 빠지고 말 거야. 바위 투성이에 땅을 가는 것도 마찬가지지. 달구지가 바위가 많은 땅을 어떻게 갈 수 있겠어? 소달구지를 가지고 아시리아로 가는 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 우리에서 아시리아로 가는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한번 생각해보자. 밀을 배에 싣고 가는 방법은 어떨까? 우르를 출발해서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페르시아만에 이르기까지 항해할 수 있어. 그리고 돌아올 때는 티그리스 강을 따라 거슬러 올라오면 돼. 배로 항해를 하면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고 아시리아에도 빨리 도착할 수 있을 거야. 강가에 도시가 생겨난 이유가 바로 이것이지. 먹을 것이나 금속, 나무나 다른 물건들을 강을 통해 배로 실어 나르기가 편했기 때문이야. 무거운 짐을 육지로 끌고 가는 것보다는 물을 통해 가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일이었어.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도시들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이용해 서로 무역을 했단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끼리는 물론이고 동쪽에 있는 나라들과도 무역을 했어. 그들이 무역을 했던 나라 중 하나가 인도야. 인도 사람은 강을 길처럼 이용하고 있었어. 그 강은 인더스 강이었고 인더스 강 주변의 땅을 인더스 유역이라고 했단다. 인도 사람은 이곳에 정착했어. 그들은 강물을 마시기도 하고 낚시를 하기도 했으며 농경지에 물을 대기도 했어. 또 배를 타고 인더스 강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서로 무역을 할 수도 있었어. 마침내 인도 사람들은 아라비아 해까지 배를 타고 나갔어. 아라비아 해는 인도 사람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매우 넓은 수역이었어. 그 당시 사람은 바다는 해안도 없고 끝도 없다고 생각했단다. 하지만 그들은 용감했고 점점 멀리까지 모험을 계속했어. 그리고 마침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도시까지 항해해서 그들과 무역도 할 수 있게 되었지. 인도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까지 육지를 가로질러 가려고 했다면 산맥을 넘어야 했을 거야. 하지만 배로 가는 항해는 전혀 어렵지 않았어.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처럼 인도 사람들도 인더스 강 근처에 대도시를 건설하고 다른 도시와의 무역을 통해 돈을 벌었단다. 모헨조다로의 수수께끼.
인더스 유역에 살았던 사람들도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처럼 도시를 건설했단다. 하지만 인더스 유역에는 제국이라는 것은 없었어. 사르곤이나 함무라비, 샴시아다드처럼 인더스 유역을 하나의 왕국으로 통일하려고 한 위대한 전사가 없었던 거야. 도시들은 모두 독립되어 있었지. 인더스 유역에 살았던 농부는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에 살았던 농부와는 다른 생활을 했어. 농부는 곡식을 재배하기도 했지만 모카나 멜론과 같은 과일을 키우기도 했어. 게다가 농사를 짓는데 물소와 코끼리를 이용하기도 했단다. 바빌로니아의 농부가 코끼리를 이용해 모카와 멜론을 거두어들이는 인더스강 유역의 농부를 보았다면 깜짝 놀랐을 거야. 인더스 유역의 도시들은 도시 외곽을 두르는 커다란 원형의 둑을 쌓았어. 이것을 성체라고 했지. 각 성체에는 적이 공격했을 때 피난할 수 있는 요새도 지었어. 성체 주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딱딱하게 구워낸 진흙 벽돌로 집을 짓고 살았단다. 매우 편안한 집이었어. 집에는 앞마당과 우물 그리고 화장실과 배수구도 있었어. 집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물을 기르러 강으로 가는 대신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릴 수 있었지. 커다란 수영장처럼 생긴 큰 대중 목욕탕도 있었던 걸로 보아 모든 사람들이 깨끗하고 꽤 수준 높은 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게다가 집안에서 사용하고 버리는 생활 폐수는 하수구를 통해 거리를 지나는 깊은 배수구로 빠지게 했어. 그 도시들 중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성체 도시들도 몇 개 있었지. 모헨조다로라는 도시에는 4만여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단다. 그런데 인더스 유역의 도시에 무슨 일인가 벌어졌어. 사람들은 집과 하수구, 우물과 무너진 상체를 버려둔 채 도시를 떠나버렸단다. 모래와 먼지가 서서히 도시를 뒤덮었고 수백 년이 지나자 그곳에 성체 도시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되었지. 마침내 고고학자들이 인더스강 유역의 땅을 파기 시작했어. 그들은 거대한 성체 도시의 유물들을 찾아냈어. 폐허가 된 벽과 성체도 찾아냈지. 그러나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실마리도 찾아내지 못했어. 인더스 유역의 사람들이 남겨놓은 문서를 찾아내기는 했지만 해석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고고학자들은 모헨조다로에서 거리에 누워있는 해골을 발견했어. 마치 사람들이 길거리에 죽어 묻히지도 못한 것 같았지. 도대체 성체 도시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궁금한데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야 말이지. 하지만 인도 사람들 사이에는 수천 년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고대 이야기가 있단다. 오래전 성체 도시들이 번성하던 때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야. 어쩌면 이 이야기가 실마리가 될지도 몰라. 바로 사냥꾼과 메추라기라는 이야기란다. 옛날에 메추라기 한 무리가 강둑에서 살고 있었다. 그들은 먹고 마실 것이 풍부했지만 밤마다 그들을 잡으러 나타나는 사냥꾼 때문에 항상 걱정이었다. 사냥꾼은 그물을 가지고 메추라기들 옆으로 살금살금 다가가서 숲을 속으로 뛰어들었다. 메추라기들이 재빨리 푸드덕 흩어지며 날아올랐지만 가장 가까이 있던 한 마리가 사냥꾼의 그물에 그만 잡히고 말았다. 사냥꾼은 메추라기를 집으로 가져와 저녁 식사로 먹어버렸다. 어느 날 가장 나이가 많은 메추라기가 말했다. 사냥꾼이 와서 우리 중 한 마리만 잡아간다면 큰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그가 우리 모두를 향해 그물을 던지다면 어찌 되겠니? 우리는 도망갈 만큼 충분한 힘을 길러야 해. 그래서 다음날 저녁 메추라기들은 한 무리로 떼를 지어 있었다. 사냥꾼이 수풀에 나타나 메추라기에게 그물을 던지자 메추라기들은 다 같이 날아올라 사냥꾼의 손에서 그물을 빼서 멀리 날려버렸다. 하나로 뭉친 메추라기들은 사냥꾼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다. 메추라기들은 너무 기뻤다. 이제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었다. 메추라기들은 매일 밤 함께 모여서 사냥꾼의 그물을 빼서 날려버렸다. 그러나 곧 메추라기들은 그렇게 똘똘 뭉쳐있는 동안 서로 밀고 찌르게 되었다. 네가 내 발톱을 밟고 있잖아! 하고 한 마리가 소리치죠. 네가 내 깃털을 헝클어 놓았잖아! 하고 다른 놈이 소리쳤다. 네가 나를 누르고 있어서 춤을 못 추겠어. 또 다른 놈이 불평을 늘어놓았다.
결국 그들은 흩어져 버렸고 숲을 속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냥꾼이 뛰어나와 하나씩 붙잡아 갔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사냥꾼이 말했다. 뭉쳐 있으면 살지만 흩어지면 저녁거리란 말씀이야.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것이 뭘까? 어쩌면 서로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지냈던 성체 도시들이 침입자의 공격에 패하고 말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 모헨조다로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다는 말이지. 그들이 하나의 왕국으로 통일되었다면 성취 도시들은 오랫동안 유지되었을 거야. 어쨌든 확실히 알려진 것은 아무것도 없단다.